1168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유치장에 갇혀있는 로키입니다. 이다에게 독을 먹인 에스트리다 일족에 분노한 로키는 에스트리다 일족의 마을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명계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명계 구치소의 장소입니다. 명계 구치소는 명계에 있던 성입니다. 그런데 루피랭이 엘바프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에도 명계에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나미 일행이 잡혔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성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미의 벨트가 바뀐다든지, 팔찌가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사라졌다, 검이 있다 없다. 이처럼 과거 로키가 갇혀있던 성에서 오게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키의 이런 모티브가 북유럽 신화 장난의 신 로키를 모티브한 만큼 이는 로키의 능력이 환상 관련 능력을 가졌다는 떡밥일지도 모릅니다. 즉 각성된 로키의 능력이 해당 성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마치 아카이노와 쿠잔의 능력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펑크 하자드처럼 말이죠. 참고로 원피스 111권에서 이상한 점들이 수정되기도 하였지만 방금 나열한 것들까지 수정되지는 않았기에 분명 수상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로키가 늑대와 계속해서 연관되고 있는 만큼 로키의 능력은 펠리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가설대로라면 루피랭이 이런 환각을 겪은 건 엘바프에 도착하기 전 녹색 요정을 먹어서일 확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 환각이 만약 녹색 요정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르톨로메오입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샹크스의 영역에서 붉은 머리 해적단의 깃발을 불태우고 루피의 깃발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저격으로 바르톨로메오의 배가 격침되며 전 생사불명 처리되었죠. 다만 샹크스는 조이보이를 돕는 선역인데 루피에게 충성하는 바르톨로메오를 교멸시킨 것은 샹크스의 의도와 모순됩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앞서 말한 녹색 요정 술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루피랭이 엘바프의 녹색 요정 술을 마시고 환각을 보았다면 엘바프와 우적인 샹크스가 바르톨로메오에게 준 독약이 사실은 엘바프에게 받은 녹색 요정 술이었을 수 있으며 약을 마신 후 배가 격침되기까지의 모든 장면 바르톨로메오가 본 환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사라진 샹크스입니다. 14년 전 샹크스는 최고 권력 기관인 신의 기사단 가입 직전에 성지 마리조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잠적을 넘어 의도적으로 등을 돌린 정치적 배신의 성격을 갖습니다. 심지어 실종 1년 후 그는 세계 정부가 800년간 은폐하고 추적해온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를 CP 호송선에서 강탈하였습니다. 이 강탈 행위는 단순한 해적질이 아닌 세계 정부의 근간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샹크스를 세계 정부의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분류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해군 원수 센코쿠는 세계의 운명이 걸린 정상전쟁에서 샹크스에게 전쟁 종결을 허용하였습니다. 니카 열매의 강탈자가 공고년이 전쟁터에 나타났음에도 최고지휘관이 그를 제압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사실은 의아하죠. 과연 배신자 샹크스에 대한 특수대우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신의 기사단의 핵심 멤버인 피거랜드 가문이기 때문일까요? 이 가설대로라면 갈링이 샹크스를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심해 계약을 맺는 하랄드입니다. 하랄드의 심해 계약을 통해 이모가 통제하는 계약 시스템의 전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먼저 샹크스가 받은 천의 계약은 큰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실예로 샹크스가 티치에게 입은 부상의 장기적인 회복 지연은 천의 계약만으로는 초재생 능력을 포함한 강력한 불사 속성이 부여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하랄드가 받은 심해 계약입니다. 이번 1168화를 통해 심해 계약을 맺으면 초재생 능력과 불사의 강력한 힘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하랄드의 계약 장면을 통해 오망성이 다른 계약자를 소환하는 매개체의 힘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샴록과 군코가 엘바프에 소환되었을 때 직접 소환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순간이동이 가능했던 것은 하랄드가 이미 엘바프에 오망성을 설치했기 때문이었던 걸로 보이죠. 또한 이는 이제 엘바프의 계약을 받아 마크가 있는 자들 어떤 누구도 등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엘바프에서 세계를 뒤흔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오로성이 받은 걸로 추정되는 심심해 계약입니다. 심심해 계약은 아직 권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신의 기사단과는 달리 오로송은 괴수화가 가능한 걸로 보아 심심의 계약은 불사 능력뿐만 아니라 괴수화 능력까지 받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최근 심심의 계약을 받은 갈링은 어떤 괴수 능력을 받았을까요?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면은 자신을 억제하라고 명령하는 하랄드입니다. 하랄드가 세계정부에 감행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엘바프를 전쟁과 싸움에서 배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문은 계약을 통해 하랄드의 의지와 반대로 엘바프를 거명한 대로 만들어 세계에 공헌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랄드가 거절하자 이문은 계약으로 하랄드를 조종하기 시작했고, 하랄드는 병사들에게 자신을 기둥에 묶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1152화에서처럼 하랄드가 병사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던 건 자신을 죽이라는 하랄드의 명령이었던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이는 엘바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하랄드의 최종적이고 비극적인 결단이었겠죠. 더 나아가 야르의 상처는 로키가 하랄드를 죽이려고 한 걸 막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였는데, 야르의 머리에 박혀있던 검은 하랄드의 검처럼 보였습니다. 즉 이무에 의해 조종당하던 하랄드가 야르를 공격한 것이며, 로키가 하랄드를 살해한 행위는 하랄드가 이무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부탁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또한 14년 전 하랄드가 죽을 당시 샹크스와 가반 모두 하랄드에게 향하고 있었다고 가반은 밝혔습니다. 즉 이들도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6년 전 로키가 바다에서 샹크스에게 붙잡혀 엘바프로 끌려와 구금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샹크스가 세정부를 복수하려는 로키의 의도를 간파하고 때가 아님을 이유로 그의 복수 행위를 저지했음을 시사합니다. 즉 샹크스가 로키를 구금한 것은 복수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 조치였다는 분석이 가능하죠. 더 나아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야르리, 로키가 하랄드를 죽였다고 하는 거짓에 가만히 있던 것은 야르 역시 샹크스와 함께 때를 기다리고 있던 걸로 보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샹크스가 6년 전 로키를 구금하였고 6년 전 샹크스가 사왕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샹크스는 로키를 구금하며 사왕이 되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1152화에서 가반이 로키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명령한 것은 이제 로키가 활약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제 니카와 하랄드의 의지를 이은 두 아들이 힘을 합쳐 세계 정부에 반격할 차례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